예산 사업도 이젠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시대인 거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 사업 선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여예산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란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 내용들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재원 운영과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민들이 서울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을 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 선정 후보를 정하게 되고 매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를 통해 다음 연도 진행할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투표는 온라인 기준으로 8월 3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 15시까지 가능하고 투표 마지막 날인 29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투표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민 편의를 위해 25개 구청에서 일정별로 현장 전자투표를 받고 있으며 지하철, 시청역 현장 전자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택이나 직장에서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투표가 가능한데 8월 3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 15시까지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는 제 영상에서 더보기와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 구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시 엠보팅이라고 검색을 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시면 올해의 투표가 가능한 사업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광역 제한형 사업과 광역 협치형 사업으로 나눠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 제한형은 여성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총 9개 분야의 예산 사업을 소개하고 있고 여기서 7개 사업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듯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고요. 여성과 노인을 위한 사업부터 각 지역별로 보수공사, 공원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역협치형은 반려동물 갈등 해결, 전통시장 살리기, 유튜브 지원센터, 찾아가는 건강 레슨 등 22개의 사업 중 3가지 사업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투표가 완료가 되고요. 투표를 하신 분들은 SNS에 투표 인증 사진 또는 캡처 사진을 올리고 쿠폰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SNS 인증 이벤트 참여 방법과 어떤 사업이 시민참여 예산에 투표 후보로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 투표 대상인 시민참여예산 사업 세부 내용과 시민참여로 진행했던 지난 사업들 중 우수 사례를 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 SNS 이벤트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시청 1층에서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전시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올해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이트에 꼭 한번 방문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NS 인증 이벤트의 경우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내 투표함을 캡처하셔서 본인의 SNS에 샵 서울시 참여예산, 샵 웃는서울, 샵 서울시 엠보팅을 태그하여 업로드하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링크를 한마당 총회 온라인 사이트 이벤트 인증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또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란에 응모해주시면 당첨자에게 기프티콘이 발송된다고 하니 투표도 하시고 기프티콘도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를 참여를 해봤는데요. 저는 시청역에 있는 현장 전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위치는 시청역 지하철 1호선 구역 물품 보관소 바로 옆에 있었고요. 가서 보니 투표를 할 수 있는 태블릿 그리고 코로나 대비를 위한 항균 필름, 가림막, 손소독제 등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는 방법도 안내원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투표가 생소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투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장 전자투표를 원하는 분들은 말씀드렸듯 시청역과 구청에서 현장 전자투표가 가능하니까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역과 구청 현장 전자투표소의 경우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평일에만 진행을 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경우 일주일마다 순회하여 운영을 한다고 하니 꼭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투표를 참여한 후 SNS 인증 이벤트에도 참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서울시 참여예산, 웃는 서울, 서울시 엠보팅,
이렇게 태그를 달아가지고 사진을 업로드한 후 그 링크를 복사를 해서 한마당 총회 온라인 이벤트 인증 페이지에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태그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이 투표를 통해 선정이 되면 실제로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서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투표를 하시고 기프티콘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셨다가 내년에는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도 신청해 보시고 예산학교 교육도 듣고 투표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저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트렌드 라디오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웅빠이!